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재단법인 선학원이 주최하고 국가보훈처와 광복회, 한국독립유공자협회, 그리고 민족대표 33인 기념사업협회,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그리고 만해 기념관이 후원하는 만해 한영훈 스님 77주기 추모제를 봉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추모제는 문도 대표이신 한국불교설리연구원장 법진 스님께서 향을 올리시고 만해 스님의 유족이신 한영숙 여사님께서 차를 올리는 헌향, 헌다 의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영숙 여사님은 건강상의 문제로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빨리 쾌차하시기를 빕니다. 법진 스님께서 먼저 향을 올리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삼귀의례는 문수합창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해 스님의 행장을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이신 담교 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선사의 행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은 1879년 고종 16년에 충남 홍성에서 출생하셨습니다. 1905년 27세에 백담사에서 연국 스님을 은사로 영재 스님에게 수계하셨습니다. 계명은 봉안이시고 법명은 용운이시며 법호는 만해이십니다. 1908년 30세에 화감 스님으로부터 기신론, 등엄경 등을 수학하셨습니다. 1909년 31세에 일본에 건너가 조동종 대학에서 불교와 서양 철학을 수학하시고 귀국 후에 표운사 불교 강사와 화산강수 강사를 역임하셨습니다. 1910년 32세에 조선불교 유신론을 백담사에서 탈고하셨습니다. 1911년 33세에 박한영 스님 등과 한일불교동맹 체결 반대 권기 대회를 개최하고 임재정 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1913년 35세에 불교 종무원을 창설하시고 조선불교회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1915년 37세에 각 지방 사찰을 순방하며 적극적인 대중교화를 펼치셨습니다. 1919년 41세에 3.1 독립선언문 공약 3장의 집필 및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시고 독립운동 주도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3년간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옥중에서 유명한 조선 독립 이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1920년 42세에 민족 불교 수호를 위해 만공 스님, 성월 스님 등과 함께 선학원 건립 준비에 주도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1922년 44세에 한국 선불교 중흥을 위해 성월 스님, 남전 스님, 용성 스님 등과 함께 선호 공제회를 조직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도부 이사로 활동하셨습니다. 1925년 47세에 오세암에서 시편담주회와 시집 니무침묵을 탈고하시고 이듬해 간행하셨습니다. 1926년 48세에 선학원에 머물며 60만 세 운동 주도로 일본 경찰에 강제 연행되셨습니다. 1927년 47세에 선학원에서 일제에 항거하기 위한 신간이 모임을 갖고 신간이 경성주의 회장을 역임하시고 조선불교 청년회를 조선불교 총동맹으로 개편하셨습니다. 1933년 55세에 유마일 소설경 번역을 시작하셨고 또 성북동에 시무장을 짓고 귀가하셨습니다. 1937년 59세에 항일단체인 만당 사건의 배우자로 지목되어 일제에 의해 검거되셨습니다. 1944년 66세에 광복을 앞두고 향년 66세로 시무장에서 입적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만해 한용운 선사의 행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원적 77주기를 맞이해서 만해 스님의 정신을 되새기면서 추모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북부 보훈지청 윤영석 지청장님께서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추모사. 오늘 우리는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만해 입적
7주기를 맞아 스님의 뜨거운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그 고귀한 뜻을 기리고자 자리를 함께 하였습니다. 먼저 자신의 안위를 뒤로하고 온 생애를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스님의 영전에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빕니다. 스님은 일제강점기 민족이 낳은 위대한 승려이시고 저항 시인이시며 위대한 독립운동가로서 스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숭고한 애국정신은 우리가 어려운 고비를 겪을 때마다 우리 국민을 일으켜 세우는 정신적 힘으로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스님께서는 일제의 한일 불교 동맹 반대 철폐 운동을 하시어 불교의 현실 참여와 대중화로 독립투쟁에 헌신하셨으며 3.1운동의 독립계 불교계 민족대표 33인으로 앞장서다 업고를 치르시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투쟁을 이어가셨습니다. 조선물산 장려운동, 조선민립대학 설립, 신간의 창립, 강주학생운동, 창씨 개명, 거부운동 등 여러 민족 개명운동을 이끌으셨으며 조선불교 청년회 회장, 불교계 유일 항일단 비밀결사체 만당의 당수로서 추대되기도 하셨습니다. 한 세기 전 만해 스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몸소 실천하며 가르쳐 주신 불구루 독립정신은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온 국민이 화합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시고 앞장서신 만해 스님의 고귀한 뜻을 이어가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스님의 가르침의 뜻을 되새겨보며 우리가 나아갈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만해 스님의 한없는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부디 영면하소서. 2021년 6월 29일 서울 북부보훈지청장 윤명석. 그동안 그 추모제에 계속 참석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 가지 바쁜 일로 참석을 못하셨겠죠. 전 국무총리 정세균 님께서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입니다. 반갑습니다. 2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민족에 나온 위대한 승려이자 저항 시인이요 독립투사로 한국 불교의 근간을 만드신 만해 한용운 스님의 77주기 추모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일제 강점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민족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진리의 실천을 위해 희생하는 그 와중에도 시인으로서의 삶도 함께 살았던 강인하고도 탁월하신 스님이셨습니다. 뿌리 깊은 일본 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 불교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자 고군분투하며 오늘날 한국 근현대 불교사와 그 운명을 같이 한 스님의 추모는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을 한순간에 뺏어가고 경제적 어려움도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강하고 지혜롭고 위대한 민족사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온 강인하고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한용운 스님께서 예전에 항일 독립운동 정신과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가르침이 이 총체적 난국을 반드시 이겨내리라 생각됩니다. 2021년 6월 29일 제46대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세균 대독.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님이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이 홍문표 의원님은 지난 10년 동안 만해 한용운 선생님의 생가 정비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자, 홍문표 의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법진 이사장님과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77번째 맞이하는 우리 한용운 선사의 타계하신 날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142년 전에 홍성군 결성면 상공리에서 탄생하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우리 모두가 숭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한용운 선사의 오직 갖고 계셨던 마음은 저는 자유, 민주, 평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시는데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소신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원칙으로 이 세상을 살으셨고 우리에게 오늘날 이와 같은 큰 귀감을 남겨주셨습니다. 참으로 거룩하고 이보다 더 큰 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그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2년 전에 탄생한 그 생가를 잘 보존해서 이제 역사의 유물관으로까지 성격 발전해서 60여 점의 그분의 유품을 잘 보관하고 어린 학생과 국민에게 살아있는 정신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약 50여억 원의 돈을 예산을 들여서 군과 정부 그리고 도의 협조를 받아서 지금도 할 일을 계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홍성군 결성면 성공리에 오실 기회가 있다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친히 안내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좀 더 성스럽고 그리고 후손에게 남길 수 있는 이 업적을 잘 보존하고 길이 받드는 사업을 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모두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님이 추모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요 내빈들과 대덕 스님들을 모시고 만해 한용운 스님의 원적 77주기를 추모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매년 6월 29일 만해 스님의 민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 또 강직하고 올곧으셨던 삶의 자세를 기리는 추모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만해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계신 우리 선악원의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추모 제가 우리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생을 바치셨던 만해 스님의 삶의 궤적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민족 불교의 지도자 만해 스님의 중심으로 해서 불교계 독립운동의 본산이었던 우리 선학원이 전통과 미래를 함께하는 한국 불교의 청정, 정통 선맥으로서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등불과도 같은 역할을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많은 관심과 성원 또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추모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성북구청 이승로 구청장께서 추모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북구청장 이승로입니다. 먼저 매년 이런 추모 달해제를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선학원 재단법인 이사장님, 그리고 성북구에 지금 현재 상주로 계시는 우리 정법사 법진 스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립니다. 아까 모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성북구에도 만해 한용운 우리 선사님의 생가가 현재 지금 보존되어 있죠. 오랫동안 서울시 기록물을 관리하다가 지난 2019년 국가로부터 사적지로 이렇게 승격이 돼서 이제 저희가 한 2년여 됐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우리 그 시무장 만해 한용운님의 생가를 몇 번 이렇게 방문하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좀 겪었어요. 얼마 전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돼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직 여러 군데 좀 국가 사적지로서 좀 보존을 해야 할, 우리가 손봐야 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아직 조금 이런 부분들이 소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까 오전에도 우리 선학원 우리 관계자님들과 함께 달해제를 치렀습니다만은, 잠깐 그 비가 오는데도 그 일대 일부가 상당 부분 비에 이렇게 침수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비일비재 이렇게 하지요. 우리 만해 한용운 선사님의 1933년도부터 44년도가 11년 동안 저희 성북구의 생가에 이렇게 회주하시면서 바로 오늘이 44년 광복 1년을 앞두고 이렇게 입적하셨던 그런 아쉬움, 아직도 우리 국민 가슴에 굉장히 좀 그런 상처가 지금도 아물지 않고 있죠. 지역 자치단체장으로서 앞으로 우리 시무장 만해 한용운 선사님의 그런 생가 보존에 또 유지 관리에, 아까 모두 말씀드린 우리 후손들이 계승 함양하는데 또 선양 사업에 저도 열심히 몫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특별히 매년 이곳에서 이렇게 추모 달해제 우리 선학원을 함께 해주신 우리 선학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법진 스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열심히 보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광복회 김원홍 회장님의 추모사를 김정육 사무총장께서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씹사고 돕니다. 학창시절에 외웠던 다시 읽어봐도 아름다운 님의 침묵이 시 9절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는 순국 77주년을 맞아 음미해보니 정말 님이 그리워집니다. 선생님께서는 국군이 쇠하던 한말 외세대국과 처거의 기치를 높이 치는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시고 을사늑약이 되는 해에 백담사에 집거하셨습니다.
불교 연구에 몰두, 불교의 개혁과 현실 참여에도 적극적이셨던 선생님께서는 민초들에게 계몽의식과 조국 광복의 기본을 고조시키셨습니다. 3.1운동의 전개 과정에 깊이 관여하시고 독립선언서를 소명하고 독립선언서를 초안한 인사가 독립간청서, 독립청원서로 명명하려고 할 때 독립선언서로 표제할 것을 주장하셨으며 독립선언서 말미에 공약 3장을 직접 지으셨고 그로 인해 심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항일 독립투쟁 사상 고취에 힘쓰셨지만 꿈이 그리던 조국 광복을 미처 보지 못하고 끝내 77년 전 오늘 서거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못다 이루신 조국 광복의 날은 선생님의 뜻을 따르던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헌신으로 밝혀냈지만 외세에 의한 분단만은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젠 남과 북, 한민족 후예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제국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와 같은 아름다운 선생님의 세월호 합창하셔 맞이하는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자력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의무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6월 29일 광복회장 김원웅 대독.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대통령께서는 직접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단상 왼쪽에 화환을 보내오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추모사에 이어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고난대행이신 지광 스님께서 만해 스님을 기리는 추모 법어를 하시겠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가보훈처와 각 독립유공자 단체와 재단의 임직원 그리고 분원장 스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바쁘신 과정에도 어려움 속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홍문표 위원님 그리고 엄태영 위원님 그리고 지역의 기관단체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현재 저희 재단의 이사장 스님이 유고인 관계로 제가 부득이 추모법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모법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님에게 길을 묻다. 올해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입적 77주기이며 재단법인 선학원의 설립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만해 스님은 일제강점기라는 혼돈의 시대에 3.1 독립운동의 주역이자 시대의 선각자로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전 스님, 도봉 스님, 석도 스님, 망공 스님, 용성 스님 등 여러 조사 스님들과 함께
선학원을 창립하여 일제로부터 한국 불교를 지키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선학원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1921년 11월 30일 준공된 선학원은 기미 독립운동 당시 33인 중 한 사람이며 당시 불교의 이판계 선종의 지도자인 만해 한용운 스님이 보역하다가 당기 4254년 서기 1921년에 추록하게 되자 친일 사판계에 대응하여 이판계의 수도원 선학원을 창립하고 만해 스님을 중심으로 민족의식이 강렬한 승려 및 신도가 집합하여 수행 정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즉 당시 만해 스님을 비롯한 설립조사들이 일제에 항거하는 불교의 거점으로 선학원을 창건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스님께서는 10년간 선학원에 주석하시며 60만세 운동과 신간의 조직 등의 항일 운동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위하여 성월 스님, 남전 스님, 용성 스님과 함께 선우 공제회를 조직하였습니다. 1925년에는 설악산 오세암에 머무시면서 시편담 주회와 님의 침묵을 탈거하여 이듬해 선학원이 주축이 되어 간행하시게 됩니다. 만해 스님께서는 1879년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77년 전에 입적하는 그 순간까지 오직 일념으로 민족 독립을 위한 길을 차셨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온 인류가 고통받는 지금 만해 스님의 77주기 혼돈의 시대에 님에게 길을 묻다라는 주제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제 선학원은 100년 전 만해 스님과 설립조사들의 깊은 뜻을 이어 새로운 100년을 위한 역사의 출발점에 우뚝 서 있습니다. 스님의 일관된 애국심과 자비심, 곱고 굳은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길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문도 대표 법진 스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서울 북부보훈지청 윤영석 지청장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님 헌화하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청와대 사회통합 조경호 비서관 헌화하시겠습니다. 청와대 사회통합 고영호 행정관님 헌화하시겠습니다. 종로구청 김영종 청장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에 성북구청 이승로 청장님 헌화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과 임원 스님들 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멀리서